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알코올 환자와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는 단 하나, 너만 술 안 마시고 살면 더 바랄 게 없다고 합니다. 술은 진행성이며 조절이 불가능한데 말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최후의 초라한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라 가족들에게조차 다른 병든 환자가 받는 동정, 위로, 이해를 못 받는 병입니다. 슬프고 홀로 외로이 버림받는 삶으로 끌려가는 병이랍니다. 내 삶이 술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갈 때 우리 불행의 원인이 술인 줄 알았지요. 나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술을 조금만 마시라고 무지한 소리임을 몰랐지요. 조금만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다는 건 중독자의 증상이 아니에요. 그냥 애주가지. 술을 매일 많이 먹어도 중독자가 아닌 사람과 하루 한 잔을 마셔도 중독자는 증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라난에서 배웠어요. 한국 AA를 사목으로 운영하신 서양의 안성도 성직자를 만난 것은 내 생임을 서울 반포에서 시작하신 알코올 사목을 하시던 성직자를 만나 내 상황을 말했지. 노 성직자는 너무도 자유로운 눈빛으로 내게 물었어. 자네 나이가 몇이야? 26살이에요. 작년에 결혼했어요. 남편의 술 끊는 방법을 물었지. 네스씨, 지금 술 먹는 남편을 사랑해? 그는 병에 걸렸어. 심하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겨우 이 말을 또 묻는다. 남편을 사랑해? 술을 끊을 수 있을지 마시다 죽어야 끝날지 아무도 몰라. 어려운 문제야. 나는 절망스러운 그분의 말씀에 왈칵 눈물이 쏟았지. 그러면 결국 죽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그의 안타깝게 바라보던 눈길에도 눈물이 고임을 보았다. 남편을 사랑하냐고 또 묻는다. 벌써 3번째. 듣고 싶은 비법은 말하지 않고 사랑하냐 묻는다. 지금 이 상황에 사랑이 무슨 소용이라고 자꾸 사랑해요. 네. 정말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다면 일초도 망설임 없이. 내게는 그가 없는 삶을 상상이 안 돼요. 눈물 콧물 흘리며 탁자 위 두루마리 화장지를 다 눈물로 써버렸다. 어려운 일이지만 사랑하는 네스가 곁에 있다면 남편은 꼭 회복될 거야. 듣고 싶었던 희망의 메시지는 없었다. 그의 술 문제는 그만이 선택할 수 있다고. 유난히 큰 손으로 토닥토닥 내 손등을 토닥이셨다. 네스씨 마음이 참 예뻐요. 호주의 나의 여조카랑 닮았어요. 흑백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다. 네스를 위해 하나님은 최선의 결과로 인도하실 거야. 나도 기도하실 거란 말씀이 위안이 되었다. 꼭 배워서 남편을 도와줘. 그리고 많이 웃고 살아라 하신다.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다른 비법, 약, 치료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술을 끊기 위해 별짓을 다 해봐도 그를 말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제발 방법을 알려달라 했어. 팜플렛 몇 장과 오늘 오후에 알아놓은 가족 모임이 있으니 참석해보라는 말이 전부였어.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 나부터 술이 뭔지 알아야 도울 수 있다고만 할 뿐 속 시원한 방법은 말해주지 않았다. 실패하더라도 해보다 죽으리라 결심했지. 희망이 보였다. 당장 내일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참석한 모임에서 너무도 평온해 보이는 그들, 알코올 환자의 가족들, 이분들은 나보다 술 문제가 덜 심각하구나. 어떻게 웃음이 나와? 어떻게 저렇게 남 얘기하듯 하지? 처음은 나는 더 초라했고 희생자 표정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주신 숙제들은 황당한 것들이었어. 오늘부터 철저히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성공할 수 있고
전에 하던 방법을 계속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진행성 악순환을 만나게 된다 하셨지? 내게 알려준 알코올 중독자를 돕는 방법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1번. 더 이상 남편의 술병을 뺏고 감시하는 것, 술 마시는 것을 말리지 말래. 말이 돼? 술병을 감추고 술잔을 뺏고 감시를 해도 몸싸움으로 말려도 먹고 죽겠다는데 그걸 그냥 놔두라고? 미친 거 아니야? 지금 그 말을 방법이라 하나?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머리로 판단하려 하지 않고 철저히 알려주신 대로 해보았다. 처음부터 힘든 약속이었다. 상대가 아닌 내가 적응하기 힘들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 이후 술로 인한 다툼이 잠잠해졌어. 오히려 안 말리니 먹을 만큼 먹고는 자더라고. 다음은 2번. 자기 손으로 술을 구해 마시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받아들이되 술을 내 손으로 사다 주지는 말란다. 그건 할 수 있어요. 술을 사다 주지 않으니 모자를 눌러 쓰고 최대한 안 취한 척 두 눈에 힘을 주고 최대한 바로 거두려 노력하며 가게로 가서 직접 술을 사온다. 나중에는 귀찮은지 큰 대병 소주로 방법을 바꿔 마신다. 지켜보기 힘들었다. 참견 없이 그냥 놔두라고? 속이 타서 저러다 죽겠다 싶은 적이 많았다. 그래도 전처럼 술을 못 마시게 하지 않으니 다정한 눈길로 고마워한다. 결국 싸움을 하던 안 하던 그는 자기가 마신 만큼 먹는다는 걸 알았다. 체질이 술에 워낙 약했다. 죽어가는 남편을 바로 앞에서 아무런 도움도 없이 바라보는 것은 내게는 인내하기 어렵고 아픈 고문의 시간이었다. 3. 다음 너부터 가족 모임에 참석해서 먼저 온 알라논 가족들에게 배우란다. 기회가 올 때까지 배우자에겐 비밀로 하고 성급한 맘에 준비되지 않은 중독자를 반강제로 이 모임에 끌고 오지 말라네. 뭐야, 난 당장 오늘 집에 가는 대로 다 이야기해주고 내일 AA 모임에 강제로라도 데려올 생각이었는데 다 하지 말라니. 대체 뭐지 이 분위기? 술은 딴 사람이 먹는데 왜 내가 술에 대해 알아야 하지?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된다고? 잠시의 희망이 나의 머릿속 해석으로 엉망이 되어버렸다. 낙담한 마음으로 첫 모임 참석을 마쳤다. 아무런 다른 대안이 없던 나는 여기가 마지막 기회라 믿고 싶었다. 모임이 끝날 때쯤 다행히도 내 행동이 아무리 선한 의도였어도 내 생각은 다 틀린 생각들이었다 인정했다. 그만큼 절실했다. 온 마음을 던져 나는 없다 생각하고 성공한 그들의 지혜를 배우려 했다. 그 후 36년의 시간을 이 모임의 도움 속에 회복된 삶을 살게 될 줄 그땐 몰랐다. 남편을 단주 모임에 인도하기까지 알라논과 함께한 시간 3년의 세월이 걸렸다. 혼자서는 결코 넘지 못할 수많은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다. 친형제 자매보다 더 진한 관심과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이유 하나로 서로의 성장에 매일같이 기뻐해주고 아픔에는 형식적 위로가 아닌 온 마음으로 위로하는 동료애가 있어 나는 행복한 오늘이란 시간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래된 부정적 습성을 변화시키고 받아들여 지금과는 다른 내가 되는 데는 중독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걸 체험했다. 그때부터 나를 변화시키려 내가 더 바빠졌다. 나의 약점을 알아야 고칠 거 아냐. 늘 시선은 다른 사람에게 집중해서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내가 무지 착하게 사는 줄 알았다. 어느 현자가 말씀하시더라고. 착한 것도 병이라고. 나만 모르는 큰 착각이었다. 남편 술 문제로 알게 된 알라논에서 먼저 나의 병든 모습을 알게 됐고 이 모든 상황의 고통이 인정하기 싫지만
내가 개입된 상황의 실체임을 알았다. 현 생활의 고통도 행복도 원인 제공자가 나였음을 알았다. 이 현실에 내 앞에 나타난 모든 잘못된 고통들이 내 반응에 의해 나타남도 인정했다. 인정하기 힘들었지만 이 고통이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내가 만든 고통이라는 사실, 지혜가 딸리는 머리로 알아차릴 때까지 오래 시간이 걸렸다. 그것은 큰 값을 지불하고도 감사히 받아들일 가치가 충분했다. 행복을 창조하는 자로 살자 결심했다. 젊은 시절 남에게 지적질할 것을 발견하는 데는 어찌나 빠른 촉과 계산이 나오던지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사는 동안 저지른 나의 미친 행동들은 기억이 안 나고 어찌 한두 개? 그것도 이유 있는 변명으로 포장하고 정직할 수 없는 인성이었다. 이처럼 한 발 한 발 건전한 정신으로 사는 법을 배워나갔다. 알라논 가정 모임을 난 지혜의 모임이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평온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 자격이 있습니다. 늘 궁금했다. 행복해 보이고 다정한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일까? 같은 환경과 조건에서도 행복을 가장한 인생을 사는가 하면 정말 부러운 동반자로 모든 일에 서로가 우선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이유를 알아야 했다. 난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거든. 겉보기에 행복해 보여도 남에게 보여지는 삶일 뿐 많은 인연이 내 인생 너를 만나 이번 생은 불행의 연속이었어. 불행한 내 삶은 다 너 때문이야. 이 한 생각으로 불행한 희생자가 되어 수없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그리워한다. 곁에 이미 있는 건 말고 우리가 알코올로 힘든 삶을 살아내는 중에 우리들의 표정은 전형적인 피해자, 희생자의 표정을 짓게 된다. 의도적이든 자연적이든 나도 그랬다. 슬픈 희생자처럼 표정을 하고 나를 봐. 내가 너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잊지 말라는 표정으로 그에게 알리려 했다. 나는 너 때문에 힘들고 슬퍼. 이 책임을 잊지 마. 의도적일 수도 내 마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다. 그를 조절하라는 마음을 내려놓기까진 행복할 수 없었다. 그는 내게 행복도 불행도 주지 않았다. 내가 반응할 뿐임도 알았다. 절대 타인이 내 행복을 만들어주진 않음을 알았다. 그 슬픈 얼굴처럼 내 삶의 모습이 슬프게 닮아가는 걸 느꼈다. 어느 날 내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에 붙여놓은 작은 손거울에 비친 내 모습. 세상 고뇌와 슬픔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의 얼굴을 처음 봤다. 내 모습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 내 삶이 이리 슬프고 괴로웠던 게 내 모습대로였네. 내 표정대로 나를 살게 했구나. 알게 됐다. 난 늘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좋다. 밝고 긍정적 모습은 나와는 다른 인종처럼 생각했다. 지혜로운 자들은 삶에서 누구나 겪는 고통도 호들갑스럽지 않게 담담히 받아들인다. 그리고 유머로 고통을 가볍게 하는 능력들이 있다. 다시 밝은 얼굴로 최대한 행복한 세상을 재창조한다. 그들은 고통에 크게 의미를 안 준다. 지나갈 것이기에 과장하지 않고 그 크기를 최대 작게 해결하려 지혜를 가동한다. 젊은 시절 불행의 한가운데 과장된 고통을 안고 그 순간 그 모습으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게 나의 선택이었음도 알았다. 불행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세로 살았음을 알았다. 나는 불행을 창조하는 표정을 발견한 후 결심했다. 입꼬리를 올리고 올라가지 않아 볼펜을 입에 물고 연습했다. 두 눈은 웃는 모습으로 두 손가락으로 치워 올렸다. 사실 처음은 어색하고 이상하다 못해 흉측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어야 했다. 꿀이 흐르게 살아도 모자라는데 꿀물이 아니면 설탕물이라도 흘리며 살 거라 결심했다. 그 후로 나의 삶은 나의 표정에 맞게
변화되는 걸 느끼며 살게 됐다. 방긋방긋 웃고 살아보자. 될 때까지 손가락 힘을 빌려서라도 행복을 창조해내는 법을 알아냈다. 내 삶의 행복은 내가 먼저 시작 버튼을 누른 후에 시작되는 걸 알았다. 행복한 사람들이 유난히 자주 상대에게 작은 일에도 습관처럼 칭찬하는, 감사하는 것을 알았다. 행복하려면 남을 행복하게 해야 내게도 덤처럼 오는 것도 머리론 알아. 말은 멋있는데 칭찬 오늘부터 연습하려 한다. 어려운 관문이다. 칭찬 어색하고 쑥스럽게 웬 유치한 소린가 싶죠. 행복한 부부의 대부분은 서로에게 과분한 칭찬을 하며 살더군요. 상대의 잘못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찾아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는 불행한 부부들과는 달리 행복한 그들은 서로에게 과하다 싶게 손발이 오글거리게 칭찬하는 거야. 연습하면 되겠나? 하기는 싫은데 칭찬 받고는 싶다. 이게 내 비법 중 하나였어. 젊은 날부터 평생 함께 살 배우자와 서로 칭찬으로 길들여진다면 궁극적 삶의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 거라 생각해. 우리 멤버 중 칭찬할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칭찬 받을 짓을 해야 칭찬을 하죠. 그 사람은 평생 누구를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난 못해요. 먼저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사랑이 뭔지 칭찬이 뭔지 먼저 대접해줄 용기는 없을까? 안 될까? 가르쳐주지 뭐. 우리가 먼저 대접하고 배워서 내게도 칭찬해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 답장이 안 와도 바꿀 수 있는 용기? 가 필요하죠. 칭찬거리가 많을수록 칭찬은 남을 행복하게도 나를 행복하게도 칭찬에는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